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1주 차네요. 자, 이제 미분을 마치고 적분을 시작하겠습니다. 11주 차에는 부정적분, 그리고 정적분, 그다음 이상적분, improper integral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역도함수 antiderivative,와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함수 f of x에 대해서 도함수 f prime of x를 이제 계산하였고, 이제는 그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함수 리들 f of x가 주어져 있을 때 캐피탈 f prime of x equal f of x를 만족하는 함수 f of x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캐피탈 f of x를 리들 f of x의 antiderivative 역도함수라고 합니다. 주어진 함수 리들 f of x에 대하여 f의 역도함수는 유일하진 않습니다.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도 c의 데리버티브가 0이므로 함수 f 캐피탈 f가 리들 f의 역도함수라고 하면 f of x 플러스 c 상수 어떤 상수 c를 더한 함수 f of x 플러스 c도 역시 f 프라임 of x의 리들 f 프라임 of x의 inverse derivative, anti derivative 역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도함수를 인테그랄 f of x dx로 나타내고 f of x의 indefinite integral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즉 아래 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인테그랄 리들 f of x equal dx is equal to capital f of x plus c. 이때 c가 우리는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 이게 if and only if capital f prime of x equal little f of x, 여기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역도함수를 찾는 과정인 적분이 이렇게 부정적분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미 10주차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도함수가 같은 부정적분 사이에는 상수 차이가 나는 것 외에 또 다른 부정적분은 없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걸 다시 돌이켜보면 함수 캐피탈 F and G가 폐구간 AB에서 continuous 연속이고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며 이 구간에서 F prime of X가 G prime of X이면 적당한 상수 C가 존재하여 AB의 모든 X에 대해서 F-G가 상수 함수이다. 즉 f of x, 캐피탈 f of x equal 캐피탈 g of x 플러스 컨스턴스 c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피탈 g 프라임 of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 g를 구해보죠. 캐피탈 g를 구해보죠. 이것은 인테그랄 명령어를 활용하여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면 적분상수 C는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표현되진 않습니다. 즉 G of X, 리들 G of X를 다음과 같이 4 코사인 X 플러스 4X 4승 마이너스 ln of X 오버 X로 놓고 그것을 G of X를 X에 대해서 인테그랄 적분하면 그게 바로 인테그랄 G of X dx라고 같은 의미가 돼서 캐피탈 G가 되는 것인데, 답이 다음과 같이 G of X equal X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X로 ln of X의 제곱 플러스 4 sin X가 나오죠. 거기다가 상수, 임의상수 C를 더하면 요게 바로 모든 그 요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이용해서 g of x를 구해서 상수 c를 더해 주시면 항상 그 식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 엔타이데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면 더 이제 그 유일한 함수까지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캐피탈 F 프라임 오브 T x가 2dx 플러스 20 곱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의 인버스 이고 f 오브 제로 이퀄 마이너스 2를 만족한다면 그런 함수 f를 구하라. 그러면 f 오브 x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을 구해서, 그래서 그 식에서
이제 상수 c를 보태주고 구한 식에서 여기 인테그랄을 구하라 그러면 인테그랄 이렇게 구해지죠. 이 구한 인테그랄에다가 c를 주고 적분 상수 c를 주고 f 오브 제로 이퀄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그런 c를 구하라 하면 c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함수 f 오브 x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f 오브 x 이퀄 20 곱하기 아크 탄젠트 x 플러스 2d dx 요 c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바로 유일한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캐피털 f 오브 x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초기 조건도 있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죠. 이 코드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indefinite integral과 또 이니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요 엔타이 데리베티브 f 오브 x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예제같이 이렇게 함수와 또 그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합니다. 공학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함수를 포함하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지금도 이 코드를 이용하면 예제 2번과 같은 그런 기초적인 미분 방정식을 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가 x가 변수고 y를 이렇게 펑션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위에서 식을 이용해서 정의해 주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exponential of x 플러스 20 곱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의 인버스 라고 주고 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리고 초기 조건을 x가 0일 때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는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이죠. 이니셜 컨디션을 주어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라.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답이 정확하게 이렇게 아까 봤듯이 20 곱하기 아크탄젠트 x 플러스 2dx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이제 맛을 본 셈이죠.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적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은 미분의 역연산이므로 모든 미분 법칙을 이용하여 쉽게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적분에 대해서 요 k의 k 곱하기 f 오브 x의 인테그랄은 k 곱하기 인테그랄 f 오브 x고 더해서 적분하는 것은 각각의 적분하는 것의 합과 같고 그리고 상수의 적분은 kx로 x n승의 적분은 1 오브 n 플러스 1 곱하기 x n 플러스 1 플러스 컨스턴트 c고 ln 오브 x의 적분은 1 오브 x의 적분은 ln 오브 x의 절대값 플러스 c고 즉 이걸 미분하면 얻어지고 kx를 미분하면 k가 얻어지고 xn 플러스 2를 적분하면 xn승을 얻게 되죠. 2ddx 플러스 2를 미분하면 2ddx가 얻어지고 또 요 좌변을 미분하면 우변의 함수가 얻어지는 거죠. sin x 플러스 c의 도함수는 코사인 x고 또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의 도함수는 sin x고 시컨트 x의 도함수 플러스 x 시컨트 x 플러스 c의 도함수는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미분 공식을로부터 바로 적분 식들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좌변의 도함수가 시컨트 x가 되고 또 요 좌변의 도함수가 1 오버 x 스퀘어 마이너스 a 스퀘어고 요 좌변의 도함수가 1 오버 x 스퀘어 플러스 a 스퀘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함수에 대한 미분식이 바로 여러분들의 적분식을 제공합니다. 이 공식들을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테그랄 명령어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함수의 부정 적분을 직접 구해 보셔도 됩니다. 다음 이제 넓이 문제와 정적분 데피니트 이네그랄 아까는 인데피니트 정해지지 않은 적분을 한 거고 지금은 구간이 정해진 데피니트 이네그랄 정적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연속함수 f of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구간 AB에서 요 함수와 요 x축이 만드는 요 면적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요 기본적으로 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요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요 세로 요 축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요 밑변을 이용해서 요 밑변과 그 높이를 활용해서 요 면적들을 이렇게 구해서 요걸 합치면 요 면적 S와 비슷해지겠죠. 그리고 요 구간들을 작게 더 많이 만들어주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면적의 들의 합은 점점점 S로 수렴하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구분 구적법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구적법. 예. 구간을 자꾸 나누어서 그래서 면적을 구해서 그래서 더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구분 구적법은 평면 도형의 넓이나 또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방법은 주어진 도형이나 입체를 n등분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기본 도형을 구합니다. 기본 도형이 요 경우에는 직각 사각형이 되겠죠. 렉탱글들이 되겠죠. 기본 도형을 먼저 만들고 요 n등분된 기본 도형의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넓이죠. 넓이를 이제 구해서 요 구한 값들을 요 구간을 그 n으로 해서 이걸 더 많이 나눠서 그래서 요 구한 값의 리미트 요 면적들의 합의 리미트로 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함수와 요 x축과 만드는 요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것들이 요 구간을 더 많이 나눠주면 요 면적들의 합이 요 전 실제 면적에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이퀄 0부터 1까지 y 이퀄 x제곱 요 포물선 아래에 있는 요 영역 s를 한번 근사값을 구해 볼까요? 그러면 f of x를 x제곱으로 주고 요 구간을 4등분해서 요 그림같이 4등분해서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더해주면 그러면 32분의 15라고 S의 근사값이 구해집니다. S 넓이의 근사값 값이 구해지겠죠. 이렇게 요것을 이제 위에서 언급한 요 분할의 아이디어 분할 요 면적을 나누는 분할의 아이디어를 요게 어떤 의미냐면 직사각형 넓이의 합 그리고 극한 요 개념을 이제 확장하여 정적분을 요 개념을 확장하여 정적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할은 뭐 꼭 등분으로 나눌 필요도 없고 또 높이로 사용할 요 함수값도 반드시 또 왼쪽의 함수값이나 또 구간의 오른쪽의 함수값이나 뭐를 꼭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적당한 그 안에 값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 구간을 많이 나누고 리미트를 시키면 거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 of x의 폐구간 AB에서 f of x가 만약 0보다 큰 함수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때 구간 AB를 너비가 요 델타 x로 이렇게 주어지는 n분의 b-1, 이 b-1을 n개로 그냥 나눠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요 n 같은 n개의 서브 인터벌로 나누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끝점 이 경우에는 이제 끝점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죠. 요 끝점을 x0라고 하고 x0, x1, x2 여기서 x0, x1, x2 이렇게 쭉 그 xn-1까지 xn까지를 이렇게
xn을 b로 놓으면은 x0를 a로 하고 xn을 b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부분 구간에서 xi 스타를 i번째 구간에 속하는 요 샘플 포인트로 해서 x1 스타, x2 스타, xn 스타들을 여기 중간 구간에서 쭉 잡았다고 합시다. 요 n개로 나누고 뭐 중간에 있는 어떤 점들을 이렇게 쭉 xn 스타라고 이렇게 놨다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 요 리만 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서메이션 f of xi 스타 곱하기 델타 x, 요 델타 x의 요 함수값 f of xi 스타 요걸 곱하면 면적들이 나오겠죠. 면적들이 요 경우에는 요 높이에서 구했으니까 요 면적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뭐 중간에서 구했으니까 요 면적이 나올 거고, 또 뭐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구하면 요 함수 값에서 요 면적이 나오겠죠. 뭐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n을 더 n의 숫자를 훨씬 늘리면 뭐 그 차이는 점점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뭐게 되냐면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됩니다. 그때 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실제로는 이 구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요 면적과 요 실제 요 면적의 차가, 즉 요 빈칸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 리미트는 항상 요런 구조에서 보면 요 구간에서 xi 스타들이 항상 존재하고, 또 극한값은 항상 같아지게 됩니다. 요 리미트는 xi 스타를 어디에서 잡든 간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런 경우에 요 무한값이, 요 극한값이 항상 같을 경우 우리는 f of x는 a, b에서 적분 가능하다고 하고, 그 극한값을 a에서 b까지의 f의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시 쓰면 요 리미트 n goes infinity summation i equal 1에서 n까지 f of xi 스타 델타 x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 이렇게 정적분 definite integral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적분은 a에서 b까지 곡선 y equal f of x의 아래에 x와 x축이 만드는 그런 넓이를 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요 기호는 요 다음과 같이 함수 f of x가 있을 때 요 ab 구간에서, 그래서 이걸 n으로 나눠서 그 직각 사각형 렉탱글들의 면적들을 쭉 더한 그 값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실제로 요 f of x와 x축이 만드는 요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식을 다시 한번 수식을 이해하면은 요 f of xi 스타 높이하고 밑변 곱하는 요 렉탱글들의 합, 그것을 n을 더 많이 나누어서 n을 무한대로 이제 보내주면 그것이 바로 요 면 인테그랄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요 서메이션 i 이퀄 1에서 n까지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하고 대응되고, f of xi 스타가 요 정적분에서는 f of x와 대응되고, 델타 x가 요 dx로 대응되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요 기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에서 요 f of x를 우리가 피적분함수 인테그런드라고 부르고, 요 a와 b를 요 적분 한계 리미트 오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고, a는 로어 리밋, b는 어퍼 리미트가 되고요.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요 dx는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을 바로 적분법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적분을 이제 실제 구하는 모든 과정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는 이제 이런 경우에 넘버 수로 구해지고요, 숫자로 구해지고, 부정적분 인테그랄 f of x dx는 함수 또는 함수족 클래스 오브 함수로 구해지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분은 함수 또는 함수들의 클래스로, 그 다음에 정적분은 실제 스칼라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f of x가 이렇게
그 x축의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 그러면 함수값이 위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다음과 같이 A1이 x축 위와 f of x의 그래프 아래에 있는 영역의 넓이가 되고 A1은 여기 A1은 그 다음에 A2는 x축 아래와 f of 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영역의 넓이 요게 이제 A1 요게 A2 이런 셈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그림일 경우에 f of x의 폐구간 A, B에서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갖는 정적분의 값은 인테그랄 A에서 B에서까지 여기서 A에서 B까지 한다면 요걸 좀 고치도록 할게요. 수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A1, 요 부분을 A2, 요 부분을 A3라고 우리가 표시하면 A1과 A3는 요 x축과 함수의 위쪽에 있는 영역이 되고 A2는 x축 아래와 f of x의 그래프가 갖는 그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그 아래 그림과 같이 f of x가 폐구간 A, B에서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갖는 함수의 경우에 정적분의 값은 여기서 A1 플러스 정적분의 값은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부분을 부호를 줘서 요 면적을 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A3는 양이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즉 면적의 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적분 값은 요 면적 빼기 요 면적 플러스 요 면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한 적분 값은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한 거에 요 면적을 뺀 그 값이 정적분의 값으로 A, B 상에서의 정적분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적분이 가능한가? 함수 f of x가 a, b에서 연속이면 f는 a, b에서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f of x가 연속이면 당연히 적분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태서 유한계의 요 불연속점 요거를 finite number of jump discontinuity라고 하는데 그 불연속점이 있는데 이렇게 그 점프 디스컨티뉴이티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함수가 불연속인데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점프가 있듯이 이렇게 그 한 칸 위로 올라가서 다시 그래프가 연결되는 그런 그 점프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f of x 그런 경우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면적들을 각각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다 데피니트 이네그랄 값이 존재하고 그래서 f of x는 a, b에서 적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정적분 값이 존재한다는 의미죠. 즉 각각의 면적들을 각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 of x가 a, b에서 적분 가능하면 어떤 분할을 써도 극한값이 모두 같으므로 적분값을 찾을 때는 간단한 분할, 쉽게는 구간을 등분하고 오른쪽 끝점이나 왼쪽 끝점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는 델타 x를 b-a over n으로 잡아주고 xi는 a 플러스 i의 델타 x로 이렇게 잡아주면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는 바로 리미트 서메이션 f of xi 곱하기 델타 x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미드포인트 룰이라고 중점 법칙이라고 하는 룰이 있는데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는 마찬가지로 요 근사값 요 xi의 스타 대신에 xi의 바로 잡아도 되는데 요 xi 바는 그냥 그 구간 xi-1에서 xi 구간의 그 중간점을 잡아서 그 값에 대해서 함수값을 정하고 델타 x를 곱해서 그것들을 더해준 값을 구해도 궁극적으로는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그 값은 a에서 b까지 f of x dx하고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xi 스타를 그 구간의 중점으로 잡는 것이죠. 중점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이때 적분의 근사값이 보통은 오른쪽 끝점이나 왼쪽 끝점을 택할 때보다도 요 근사값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끝점보다는 중간값을
적으면 근사값은. 그러나 이제 리미트로 보내면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제에서 실제 요 구분구조법, 즉 리만 썸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죠. A가 0이고 B가 3일 때, 그리고 N을 6으로 잡았을 때, 6등분 했을 때 f of x 이퀄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오른쪽 끝점을 표준점으로 택해서 리만 썸을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럼 요 값은 뭐냐면 리만 썸을 잡으면 f of x 함수를 f of x를 정해주고 n을 6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a 그 0부터 3까지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a를 0에서 시작하고 b를 3으로 잡아주면 구간을 0부터 3까지 잡아주고 n을 6으로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높이 h를 델타 x를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0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 각각의 면적들을 구할 수가 있죠. 네, 그것들을 쭉 합치면, 그러면 그 리만섬 적분의 근사값은 마이너스 63 오버 16으로 대략 구해집니다. 실제 이 적분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적분값을 구해보시면 f of x를 x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적분을 한 값은 마이너스 27 오버 4가 나옵니다. 그럼 요것과 요 6등분 했을 때 값 차이가 약간 거의 근사하지만 에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6을 이걸 카피하셔서 6 대신에 n을 10으로 또는 20으로 30으로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요 값을 비교해 보시면 점점점 4분의 마이너스 27로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미드 포인트를 이용하면 여기서 요 그 h를 잡을 때 요 h를 여기서 잡을 때와 달리 함수 값으로 잡지 않고 여기서 그 h를 그 두 개 구간에서 구간의 중간 값으로 잡아준다. 요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누메리컬의 값을 구해보면 대개 이렇게 0.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 포인트 룰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한 것입니다. 앞에는 그 끝점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점 적분값을 이제 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죠.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이 코딩을 해서 적분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이제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n을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의 근사값을 구해왔던 것이고, 지금은 컴퓨터가 이제 보편화됐으니까 그 과정을 코드로 집어넣어서 한 번에 그 근사값을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까지 구해내는 것입니다. 다음 정적분의 성질을 좀 더 몇 가지 학습해 보죠. 아까 부정적분에 대한 공식들을 봤죠. 자, 그러면 그 정적분의 성질들은 요 a에서 b까지 f of x dx의 요 값은 요 b에서 a까지 f of x dx를 구한 것의 마이너스다. 이것은 실제로 요 식을 옮겨서 그래서 이퀄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f of a에서 a까지의 적분은 그러면 요것은 면적이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상수를 dx 적분하면 뭐 b-a 곱하기 요 상수 c를 곱한 면적, 요거는 직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 구간을 그 f of x 플러스 g of x에 적분한 것은 f of x를 적분하고 또 g of x를 적분해서 더한 것과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a에서 c까지 f of x를 적분한 것 더하기 c에서 b까지
그 같은 함수를 적분한 것은 그냥 한 번에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과 값이 같다는 거. 그리고 만약 적분 가능하고 A, B 구간에서 f of x가 0보다 크다면 적분 값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고, 그다음 연속이고 A하고 B 사이에 x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 x에 대해서 f of x가 항상 g of x보다 같거나 작다면 그 적분값, 즉 면적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속이고 그 x가 a하고 b 사이에 있다면 f 그리고 그때 이제 f of x가 리들 m과 캐피털 M 사이에 있다 그러면 요 적분 값은 요 리들 m 곱하기 b 마이너스 a보다는 항상 크고 캐피털 M 곱하기 b 마이너스 a보다는 항상 같거나 작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중에서 일곱 번째 요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는 F가 A, B에서 이렇게 연속이고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C가 그러면 적어도 하나 항상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즉, 요 F of C를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F의 에버리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를 요 B-A로 나눠주면 그러면 요 F of C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요 면적을 주는 요 적당한 적분값 요걸 이용하면 요 C를 이용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는 F of C 곱하기 B-A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을 만족하는 C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C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C가 항상 존재한다. 그렇죠? 그림을 그려도 요 면적을 주는, 즉, 요 면적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지게 하는 요 C 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 면적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f of c가 0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요 적분 값은 이 곡선과 x축사의 넓이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평균값이란 곡선으로 인해 울퉁불퉁한 요 위에 울퉁불퉁한 아래로 넓이를 직사각형의 넓이로 만들어주는 평균적인 값을 말하고 요 그림을 통해서 위의 그림을 통해서 이 값과 같은 함수값 f of c가 되는 c가 a, b 내에 항상 존재함을 쉽게 이 값과 같은 함수값을 주는 c가 a, b 안에 항상 존재함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분에 관한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거의 상식적인 내용을 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f of x가 1 플러스 x제곱일 때 구간 1-2에서는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민밸류 티어렘을 따라서 요 식을 만족하는 C가 AB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죠. 그러면 인테그랄 AB에서 f of x를 계산해 보면 f of x를 주고 그리고 적분을 실제로 한번 구해 보죠. 그래서 적분을 해서 그것을 적분값을 b-a로 나눠주면 이 값이 존재하지. 요 적분값이 요것을 b로 나눠준 것이 요 적분을 b로 나눠준 값이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요 c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이 함수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c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 f of c 이퀄 2로 놓고 그리고 요 방정식을 직접 한번 풀어보죠. f of x를 1 플러스 x제곱일 때 f of c 이퀄 2 되는 2가 되는 그 c를 구하라. 즉 f of c 곱하기 b-a 이퀄 2 되는 c를 구하라.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 또는 1로 바로 구해집니다.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1 플러스 x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실제 요 f of x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 그 f of c를 이렇게 구해주면 그 2니까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요 회색의 면적은 요 빨간 선 아래에 있는 요 면적과 같다는 것인데, 즉 요 위에 있는 요 회색의 면적이 요 면적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 면적은 요 직사각형 안에 있는 면적과 같다. 요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때 요 함수가 요 f of c equal 2이다. 그 얘기입니다. c가 마이너스 1 또는 1일 때 요 식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값 정리를 간단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엄청나게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죠. 미적분학 전체의 기본 정리다. 그 이유는 이게 바로 미분과 적분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적분을 정의에 의해 극한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그것은 구분 구적법만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절에 다룬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이 정적분의 계산을 부정적분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본 미분과 적분을 단번에 연결시켜주는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여 이 정적분의 계산을 아주 쉽게 미분의 지식, 우리가 앞에서 배운 미분의 지식을 이용하여 바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적분의 기본 정리.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또 AB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g of x 있고 인테그랄 as x f of t dt로 정의 된다면 이 g 프라임 of x는 요 인테그랄 ax f of t dt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요 도함수 요 f of x하고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g of x는 f of x의 원시함수 부정 적분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프리미티브 펑션, 즉 리들 f of x하고 캐피털 g of x가 서로 이 도함수 관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함수와 엔타이 데리버티브 사이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함수 f of x가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는 이 캐피탈 f of x 그 a에서 b까지 그 캐피탈 f of x를 a에서 b까지 요 표현한 요 식이 요렇게 표현하고, 이 말은 f of b 값 빼기 f of a 값, 캐피탈 f of b에서 캐피탈 f of a를 빼주면 바로 이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 캐피탈 f of x는 리들 f of x의 역도함수, 즉 엔타이 데리버티브라는 것입니다. 즉 캐피탈 f 프라임 오브 x가 리들 f of x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요 f of x의 엔타이 데리버티브인 캐피탈 f of x만 알면 그냥 요 적분 값은 그 캐피탈 f of x의 b와 a를 집어넣어서 그 값을 차만 구해주면 바로 적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역도함수만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적분이 그냥 적분 값을 정적분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적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적분하시오. 요 함수를 x가 2에 마이너스 2에 3까지 적분하시오. 그럼 바로 3분의 15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건 어떻게 나오는 값이냐면 이 x의 4승 마이너스 2x 자승 플러스 4의 엔타의 데리버티브는 x의 5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3승 플러스 4x 그 함수의 즉 엔타이 데리버티브죠. 거기에 3을 집어넣은 값 빼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을 구해서 얻은 값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 코딩이 바로 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식으로 이런 정적분을 하라고 한다면 요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 값을 주고 x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라 하면 바로 0이 나오는데 요 함수의 엔타이 데리버티브 값을 구해서 그것을 캐피털 f of x라고 한다면 캐피털 f of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캐피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준 값이 바로 0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를 그렇다고 아무 때나 바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x 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려면 요 x가 0일 때는 0분의 1이 돼서 무한대 값이 되죠. 이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그냥 캐피털 f of x를 구해서 3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4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요때 피적분 함수가 그 x 이퀄 0에서는 불연속이므로 그러면 실제로 요 정적분 값을 우리가 구하면 그러면 이 값과 다른 값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코딩을 이용해서 바로 요 위에 요 x제곱분의 1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을 실제 해주면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적분이 다이버지하기 때문에 이 적분값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즉 컴퓨터로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 코딩을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딩을 이용해서 또 쉽게 풀려고 하거나 또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를 적용할 때는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코드를 이용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값을 주지 않는 그런 명령어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적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이상적분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임프로퍼 이네그랄, 이상적분, 정상이 아닌 그런 프로퍼한 인터그럴이 아닌 그런 경우에 대한 적분으로 우리가 이상적분 섹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미적분화 기본 정리를 이용하여 문제 몇 개를 더 풀어보죠.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dx일 때 f의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이제 알고 있으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아래에서 보듯이 이 역도 함수를 구하는 거,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심지어는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인 x의 제곱이라든지 2d x 제곱의 엔타이 데리버티브라든지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x의 제곱의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적분값을, 정적분값을 구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누메리컬 인테그랄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정적분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적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사인 x제곱의 0부터 2까지의 적분값, 정적분값을 근사값으로 계산하라고 한다면 누메리컬 인테그레이션 명령어인 누메리컬 인테그랄 명령어로 f of x를 사인 x제곱을 0부터 2까지 구하라. 그러면 어떤 답을 보시게 되냐면 요 적분 근사값과 요 에라 실제 그 적분을 했을 때와의 차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굉장히 작죠. 그렇죠. 0.00000000001 정도의 에라가 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뉴메리컬이 적분하면 대개 0.804776쯤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해줍니다. 또 요 인테그랄
제로의 3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dx의 근사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 뉴메리컬 인테그랄로 요 f of x를 0부터 3까지 적분을 구하면 1.24904577 뭐 이렇게 나오고 에라가 뭐 10의 마이너스 14점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작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값을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를 바로 보이지 않는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뉴메리컬 인테그랄 명령어를 이용해서 답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함수의 주어진 구간에서의 다양한 적분 가능한 함수의 주어진 구간에서 에서의 정적분을 이제 구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임프로퍼 이네그랄 이상 적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 펀더멘탈 티어리 오브 캘큘러스는 이 p 적분 함수 리들 f of 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이제 사용 가능했죠. 이전에 이 폐구간 AB에서 정의된 정적분 함수를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끝점 A 또는 B가 또는 또 둘 다해서 마이너스 인피니티 또는 플러스 인피니티가 되는 경우와 함수값이 AB가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경우, 또 f of x가 유계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리미트 AB 구간이 인피니티이거나 끝점 AB가 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이거나 함수 f of x가 언바운디드인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에서 그 학습하는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것을 많이 봤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스퀘어 루트 오브 2파이분의 1 곱하기 2 더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dx, 또 뭐 다음과 같이 또 이런,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경우, 그리고 적분을 하면은 적분값이 1이 된다는 거,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적분하면, 그리고 기대값은 뭐 이렇게 계산되고 그것은 0이 된다는 거, 이렇게 x 곱하기 2 더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 오버 스퀘어 루트 2파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그 함수를 이제 x로 적분하면 0이 된다는 거. 요게 이제 통계에서 많이 보던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울 때 많이 보던 식이죠. 요런 적분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b까지, 또는 제 a에서 인피니티까지 적분하는 요런 적분들이 바로 요 이상 적분, 임프로퍼 이네그랄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먼저 끝점 AB 또는 또 끝점 둘 다가 플러스 인피니티 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는 그런 이상 적분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구간이 A에서 인피니티인 경우는 모든 t, A보다 큰 t에 대해서 A에서 t까지 f of x dx가 존재하고, 또 아래 극한이 유한값으로 존재하면, 그러면 A에서 인피니티까지 f of x dx의 적분은 리미트 t가 인피니티로 갈 때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f of x dx로 구합니다. 이렇게 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 적분값이 존재할 때, 리미트가 존재할 때는 이게 바로 요 정적분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분의 한 예죠. 그래서 A가 무한대로 갈 때 요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t까지 적분한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죠. 또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b까지의 적분인 경우에는 요때 요 b보다 작은 모든 t에 대해서 적분 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요 인테그랄 t에서 b까지 f of x dx를 구하고 그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 적분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미트가 존재하면.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그러면 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f of x dx를 구하고 또 a에서 인피니티까지 f of dx, dx를 위의 방법으로 구한 후 그 두 개 값을 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 of dx 값하고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 리미트를 가지고 있는 그 구간이 이제 무한대인 것, 그런 그 정적분까지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리미트가 존재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통계에서 사용하는 이런 적분 값들, 정적분 값들을 다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이상 적분의 지식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의 문제들을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여러 적분 값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상 적분의 예로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는 만약 p가 1보다 크면 이 값은 수렴하고 p가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발산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렴 발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제로까지 x 곱하기 2dx dx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뭐 적분을 어떻게 해주냐면 x 곱하기 2d x를 이제 정의해주고 요 일단 b를 대략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0까지니까 뭐 마이너스의 이 경우에 한 10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고 먼저 f of x를 b에서 0까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b에서 마이너스 10에서 요 0까지 요런 함수가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0까지의 정적분을 한번 직접 소수점 6자리까지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0.99950뭐 이렇게 구해지죠. 그것을 이렇게 그래서 적분을 실제로는 이 f of x, 이 앞에서 정의하는 f of x를 t에서 0까지 적분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보내주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즉 먼저 t에서 0까지의 요식의 적분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 t를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그러면 그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n을 점점점 b를 점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시키면 마이너스 0.9999가 이제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써준다면 f of x를 x에 대해서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제로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사용할 때 적분 구간에 인피니티 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상 적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쉽게 실제로는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이렇게 쉽게 그 이상 적분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코드에 이와 같이 쉽게 코드에만 의지해서 계산할 수 있지 않는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이 답을 구해준 답이 그 맞는 답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또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답을 구해주지 못할 때는 그때 어떻게 경우를 나누거나 뭐 구간을 정리하거나 또는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서 각 부분 구해서 그래서 원하는 답을 얻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예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이런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니까 실제로 아까 이론에서 배웠듯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적분값을 구하고 또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값을 구해서 그래서 두 개를 구해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구하는 이 파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거는 이제 AB 인터벌에 대한 문제였죠. 그 다음 이 피적분 함수가 언바운디드인 그런 경우에 이상에 대한 이상 적분, 이상 적분가 여기가 아닌
경우에 대한 이상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적분함수 위계가 아닌 경우에 대한 이상적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적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서 해결합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서 이게 이 f of x가 b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a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c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즉 여기서 첫 번째 경우에는 b에서 불연속이죠. b에서 불연속이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a에서 t까지 f of x dx로 저기 부분적분을 구한다. 저기 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t를 b로 수렴시켜서 요 수렴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우리가 a에서 b까지 f of x dx의 적분값이라고 정의를 하고, 만약 a에서 불연속이면 요 s에서 b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s를 a로 수렴을 시켜서 요 리미트가 존재하면 그 값을 요 정적분 값이라고 정의하고, 만약 c 요 ABR에 있는 c에서 불연속이면 그러면 여기서 a에서 요 c까지 요런 리미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해서 c까지의 그 정적분 값을 구하고 또 c에서 b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해서 그걸 합쳐서 이렇게 a에서 b까지 f of x dx로 정의합니다. 요 각각이 존재할 때, 요 각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요 리미트 값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양쪽에서 리미트가 존재할 때는 그것을 각각을 구해서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구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수가 언바운디드인 경우도 우리가 그 리미트가 존재하면 그건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1 over square root of 4-x 스퀘어는 x가 2일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언바운디드한 경우가 되죠.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제로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다는 의미는 요 아래 구간, 요 면적을 구하는 것인데, 요 면적이 지금 봐도 이렇게 인피니트로 커지진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요 면적을 이제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면 요게 수렴해서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요 정적분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리미트가 존재하고, 그러면 요 이상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적분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요 함수 f of x를 아까 요렇게 1 over square root of 4-x t로 주고, 그쵸? 요것에 대해서 엔타이 데리거티브를 요 f of x를 x 제로에서 t까지 요 적분한 값을 캐피털 f of t로 하면 요게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구한 셈이죠. 요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t가 2에서 마이너스 디렉션에서 t 2로 수렴하게끔 그렇게 리미트를 구해주면, 그러면 그 값이 뭐로 나오게 되냐면 2분의 1 파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 값이 바로 이게 존재하면 바로 이것이 제로에서 2까지 스퀘어 루트 오브 4-x 스퀘어 분의 1의 dx의 적분값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구간의 끝점에서 불연속인 경우 적분을 구하는 명령어에 직접 끝점을 대입하여 이상 적분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b가 2인 경우에. 그러나 모든 이상 적분에 이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이제 적분 면적을 구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이 경우는 f of x를 x가 0에서 2까지 적분을 구하면 같은 값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해보고 그 답이 맞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보고, 또 답이 안 구해지면은 그래프를 구해서 그것이 언바운디드인 경우에는 이상적분 그 정리를 이용해서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하시거나 구간을 나눠서 사용하시거나 적분값이 존재하는 값까지 t로 해서 구한 다음에 이제 그 리미트를 해가면서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를 참고하여 다양한 함수의 이상 적분을 구해보세요. 실제로 다른 교재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함수의 이상 적분 문제들은 답이 존재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간단한 코딩을 이용해서 어려움 없이 답을 다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재에서 그렇게 특수하게 이렇게 이상 적분을 구할 수 없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실제 컴퓨터는 답을 못 구해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1주차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적분의 테크닉, 적분의 기법 몇 가지 더 소개해 주겠습니다. 부정적분을 항상 항상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확실한 방법을 항상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적분 함수에 따라서 치환적분 또는 부분적분, 삼각적분, 여기 치환적분, 부분적분, 부분적분, 삼각적분, 또 삼각 치환에 의한 적분, 또 부분 분수에 의한 유리함수의 적분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적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적분 계산,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배운 그리고 또 필요한 적분 계산은 대개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운 그리고 또 필요한 적분 계산의 대부분은 이 컴퓨터 코딩을 이용해서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몇 가지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 세제곱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의 dx를 구하라 이런 문제 같으면 이것도 이제 계산의 대부분은 자 바로 f of x를 정해주고 f of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라. 그러면 바로 이 부정적분 값이 쉽게 구해지죠. 그리고 또 t의 제곱 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라. 그러면 f of x를 정의해주면 t의 제곱 곱하기 2의 t승을 t에 대해서 적분하라. 그러면 바로 적분값을 이렇게 구해주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 적분 상수가 부정적분에서는 적분 상수가 더해져야 되는 건데 컴퓨터 코드에서는 이게 항상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답을 구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적분하라 그러면 이 컴퓨터가 준 코드가 준 적분 상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2dx의 sin x dx를 구하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2dx의 sin x를 적분하라고 명령을 주면 바로 답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적분 변수가 그냥 x인 경우에는 이 앞에 베리어블 이것을 따로 주지 않고도 바로 적분값을 구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대개의 경우는 그냥 요 함수 교재에서 다른 교재나 에서 배우는 내용 같으면 모두 이 함수만 바로 집어넣어주고 x에 대해서 적분하라 명령 하나만 줌으로써도 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적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적분 상수를 보태주면 이제 부정적분을 대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훨씬 복잡한 식들도 바로 여러분들이 적분 함수를 주고 x에 대해서 적분하라 그러면 바로 적분값을 다음과 같이 구해줍니다. x의 큐브를 구하는 것도 적분값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x의 4x 플러스 코사인 5x의 적분값을 구하는 것도 다 쉽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적분 상수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스퀘어 루트 9-x제곱 오버 x제곱 같은 경우도 바로 인테그랄 x에 대해서 그 함수를 인테그랄 적분하라 그러면 바로 부정적분을 구해줍니다. 훨씬 복잡한 것들도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전에 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삼각함수의 적분법, 부분적분법, 치환적분법 이런 것들을 다 한 달 동안 배워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다 코드에서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것들은 다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피적분함수의 부분 분수를 이제 이용해서 하는 적분법인데 그 원칙대로 한다면 요 식을 요 함수 f of x를 파셜 프랙션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파셜 프랙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적분을 하는 것은 아주 쉽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 부분 분수의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요 부분 분수를 구한 것에 그 저기 부정 적분을 적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얻은 값하고 그리고 실제 그 한 번에 그 f of x를 그 저기 부정적분에서 얻은 값이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많은 테크닉들이 지금은 그 테크닉들이 코드가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의 교재에서 배우는 이 다양한 그 부정적분 또는 정적분은 위에서 배운 코드만으로 대부분 다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답이 원하는 식으로 구해지지 않거나 또는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답들과 다른 모양으로 나올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토론하고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교재를 참고하여 다양한 함수의 정적분 또는 부정적분을 구해보시고 다른 교재의 다양한 함수에 대한 기법이 적용된 부정적분 또는 정적분 또는 정적분 및 이상적분을 구하시고 그 내용을 이제 Q&A에서 공유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그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이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직접 실습해 보시고 그리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또 생기는 그런 질문, 그 답변들을 Q&A 게시판에서 꼭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배운 그런 지식과 또 코딩과 그리고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사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할 그 여러 문제들을 무리 없이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 적분을 응용해서 넓이뿐만 아니라 부피 또 아크랭스, 선의 길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내용과 또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